안녕하세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은 아니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닌 관계입니다. 글쓰기 카페 스승이기도 하고 모임에서 한번 뵌 적은 있습니다. 최리나 작가님의 글, 연은미 작가님의 그림, 천윤미 작가님의 일러스트 모두 있는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소제목이 웹툰으로 알려주는 인간관계의 심리 처방전입니다. 서평단에 당첨되어 오늘은 감상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책을 받고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습니다. 빛을 받으면 표지가 무지개처럼 반짝거리거든요. 강아지들 같은데 생긴 모습이 제각각입니다. 두 사람이 실로 연결되어 있네요. 연은미 작가님의 그림과 저자 세 분의 사인과 특별 제작하신 북클립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금색입니다. 문구도 너와 나를 잇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나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태어나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형제 자매, 친척과 교류하고 미성년의 경우 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 커서는 사랑하는 사람, 결혼을 하면 가족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 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만들어진 관계도 있고 내가 선택하거나 선택을 당하는 때도 있고 일부러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나와 상대가 연결된 끈을 놓는 순간 그 관계는 사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과의 관계 같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도 소중한 존재고 그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변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자라기 전에 부모의 태도, 나를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물론 어떤 부모가 자식들을 훌륭하게 안 키우고 싶겠냐마는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아서 미성숙한 부모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툰 부모도 계시고 심지어 사랑을 주지 않는 부모도 있겠죠. 아이를 낳는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가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에게만큼은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역지사지라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랬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요즘 시대엔 나를 이해해달라, 타인을 이해해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 감정도 잘 모르고 자신을 신경 써야 하는데 타인의 감정과 시선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결혼 초에 아내는 왜 나를 이해 못 해주지? 내가 아내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일방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조금 들어가 보면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언어를 알지 못하면 상대가 알 수가 없죠. 한편으론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도 지켜야 합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 자신이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존재는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애인도 내가 통제할 대상은 아닙니다. 조언은 할 수 있겠지만 인격체가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맞고 상대가 틀리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상대 탓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실상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화를 내는 주체가 과연 누군지, 그 감정이 사실인지 생각인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참 소중하단 걸 알아차리고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는 어떻게 돌이켜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책은 사랑, 가족, 사회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족의 프롤로그 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아프고도 아련한 이름. 누구보다 가깝지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애증의 족쇄, 가족관계. 언니, 저 너무 속상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동생한테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거든요.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윤경이가 내게 고백하듯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지난 시절 내 모습을 발견했다. 나 또한 별것 아닌 일로 가족에게 버럭 성을 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다가 별스럽지 않은 일에 화를 내고
엉뚱한 곳에 분풀이를 할 때가 있다. 이 정도로 열 낼 게 아닌데 하면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걸러지지 않은 말이 마구 내뱉어지는 경우를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그때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내가 아니었으면 싶은 그런 일이 말이다. 인간의 분노나 열등감, 불안 등 여러 감정은 영유아기부터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안에 꽁꽁 숨어 있다가 성인이 되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슬며시 고개를 내민다. 첫 직장에서 최대리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어떤 상황보다 유독 강한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다. 23살에 처음 회사에 입사한 나는 당시 사장님 험담을 밥 먹듯 해댔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 생각해보면 과정은 제쳐놓고 결과만 보고 나를 힐난하는 그의 태도가 평생 날 타박했던 우리 아빠를 닮았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과 안녕히 지내는가? 육체가 쓰러지면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관계의 덩어리라는 것을, 오직 관계만이 인간을 살게 한다는 것을. 생텍쥐베리가 남긴 이 글은 홀로 태어나도 어느 곳 하나 관계가 얽히지 않는 곳이 없는 우리네 인간사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족은 태어나 가장 처음 맺는 원초적이자 근원적 관계이다. 사람은 저마다 가족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가슴속 한구석에 묵직하고 아릿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내 마음속 들여다보기를 주저하고 애써 외면하며 살아간다. 가족에 대한 내 본래 감정을 마주하고 나면 차마 감당하기 힘들고 그 알 수 없는 무엇을 맞이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말이다. It's always darkest before the dawn.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외국 속담이 있다. 힘없는 아기 새가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딱딱한 알을 깨야만 하고 애벌레는 누에고치 안 어둠 속에 몇 날 며칠 머물다가 단단해진 고치를 뚫고 나와야 비로소 하늘로 비상하는 나귀가 된다. 이제 우리도 그 고통을 과감히 견디고 내 근본인 가족관계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당신이 가족과의 골이 더는 깊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관계 갈등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덧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집필했다.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는 만큼 길이 보이는 법이요, 보이는 길을 향해 수고를 들인 만큼 당신의 인생이 유의미해진다는 것이다. 단단한 삶을 위해 품 안에 있는 용기를 꺼내 들기를 응원한다. 당신을 위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과 가족관계에 대한 책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로도 이어지고요. 작가님이 처음 책은 살기 위해서 글을 썼다 하셨는데, 누가 너는 존재만으로 소중하단다 인정해주는 관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기 성찰 에세이 같은 글쓰기를 통해 괜찮다 스스로에게 칭찬의 말을 해줌으로써 나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죠. 스스로를 잘 칭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기꺼이 칭찬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말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저자들과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의 현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예약 판매 기간에도 벌써 교보, 예스24, 알라딘에도 베스트셀러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십시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